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지 마세요. 처음엔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이제 겨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러나 그 말들 속엔 때때로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은둔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고 의도적으로 살라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노년은 움츠러들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리듬을 재정비하고 내게 맞는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체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복력, 즉 몸과 마음이 피로를 이겨내는 힘도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손님이 찾아와도 먼 길을 다녀와도 금세 회복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소한 변화 하나에도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길어진 대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하루는 며칠간 컨디션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커피 한 잔, 어쩔 수 없이 늦어진 저녁, 혹은 숙면을 방해하는 낯선 소음은 다음날 온종일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고요한 밤, 익숙한 침대, 내 손에 익은 컵에 담긴 따뜻한 차. 이러한 평범한 요소들이야말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예민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그리고 이 섬세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더 의도적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인 회복력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예의, 체면,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모임도 많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만남이 삶을 풍요롭게 하진 않는다는 사실을요. 어떤 만남은 내 에너지를 푹 돋아주지만 어떤 만남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심지어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구의 불평을 오랜 시간 들어줘야 하거나 내 이야기는 무시된 채 상대방의 말만 계속되는 대화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를 다녀오고 나면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피로는 생각보다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넘기고 지나갔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오래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만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고 내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다리입니다. 고요함의 힘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불안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요함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순간이 됩니다. 현관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해질 무렵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자극에서 나를 지켜내려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며 보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과의 시간에 안도하게 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늙으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이 왜 그렇게 지혜롭게 느껴지는지를 이해하게 합니다. 건강 문제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감염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유행성 감염병이 도는 시기, 그리고 급작스러운 일정 속에서의 체력 소모는 회복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리 조심해야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일정과 공간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을 정중히 사양하는 것, 몸이 피곤할 때 외출을 미루는 것, 친한 사람에게 오늘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줍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통 방식입니다. 몸은 편안한 공간에 두고도 마음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결을 선택하되 그 방법은 더 유연하고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란 반드시 내가 찾아가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방문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내 공간에서, 내 시간에, 내가 정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늙으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은 삶의 속도와 리듬을 자신에게 맞추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침묵이나 고립이 아니라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초인종 소리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이유나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심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요즘은 잘 안 나오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스레 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유를 댈 말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죄책감조차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약속이 많을수록, 전화벨이 자주 울릴수록, 사회적인 활동이 많을수록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분주함이 피로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대화해도 괜찮았던 일이 지금은 하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 신중함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땐 예의와 체면 또는 습관적으로 이어온 관계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관계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갑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만 어떤 만남은 나를 고립감 속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거리두기입니다. 오늘은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쉬기로 했어요. 이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감정적인 피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온 뒤에 기분이 가라앉거나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감정의 에너지가 소진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스스로도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나이가 들면 더욱더 평온함이 소중해집니다. 그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숙면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은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공간, 내 일정, 나의 선택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고립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관계는 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신뢰입니다.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 우리는 훨씬 더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와 다른 공간, 익숙하지 않은 침구,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한 침대,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의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음날 온종일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또 낯선 환경에서 겪는 작은 불편함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명, 미끄러운 바닥, 먼 욕실, 또는 높이가 맞지 않는 의자는 작은 실수로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땐 그저 불편한 정도였지만 지금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소한 것들도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일은 단지 게으름이나 고집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시간엔 좀 쉬는 편이라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영상통화, 문자, 음성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평온함을 지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건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방식의 사랑 표현입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가까이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나의 삶을 지켜가는 것은 단지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식도, 그 빈도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입니다. 인생이 60을 넘기고 70을 향해 가면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을 무언가를 하며 성취하며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하는 것에서 오는 평온함, 하지 않음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왜 요즘은 안 보이세요? 옛날처럼 좀 다니셔야죠.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덜 움직인다고 해서 덜 사라지는 걸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깊이 숨을 쉬고, 더 정직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더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변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지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불편한 자리에도 참석하고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던 일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에 나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거리를 둔다는 선택이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나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이라면 멀리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거리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경계를 지켜야 다른 이들도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경계를 이해하고 지켜주려 할 것입니다. 감정의 찌꺼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어떤 방문은 웃으며 시작했지만 무겁게 끝이 납니다. 상대방이 떠난 뒤에도 그들의 말이 마음속에 남아
며칠 동안 나를 지배합니다.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삶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소모가 아닙니다. 내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만남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나는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의 피로가 단지 만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낯선 집, 낯선 친구, 생소한 반려동물, 익숙하지 않은 계단. 이 모든 것이 작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공간에서는 마음도 긴장하게 되고 몸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정신적인 피로로 이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내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잠드는 침대, 내가 마시는 찻잔, 내가 앉는 의자. 이 모든 것은 삶의 리듬에 있어 평온함을 만들어줍니다.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위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들리는 시계 소리, 오후 햇살이 드는 각도, 주전자 소리.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관계란 자주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관계는 몇 달을 보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내 삶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고요하게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못 가지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유와 배려로 이루어진 관계 말이죠. 그 안에서는 죄책감도 피로도 없습니다. 오직 이해와 신뢰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 공간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익숙한 공간, 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훨씬 더 편안하고 진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면 그 익숙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삶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스럽게, 더 의도적으로,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리듬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아침을 느리게 시작하고 오후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저녁에는 익숙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밖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탐험했지만 이제는 내면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덜 움직이는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나와의 재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중심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움직여야 젊어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꼭 외출과 방문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나의 감각이 깨어있는 것이 진짜 젊음입니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손끝의 따스함으로 삶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깊은 감각의 활동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더 섬세하게 느낍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 저녁 노을의 빛깔, 찻잔의 따뜻함. 그리고 그 순간들 안에서 우리는 단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짧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려는 자세가 생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용함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요함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진짜 연결되고 싶은 사람과만 연결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중 몇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으로 남겨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 자신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대화는 아주 느리지만 결코 얕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되새기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집에 있는 것, 내가 덜 돌아다니는 것, 내가 고요를 택하는 것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삶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모임 안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단단한 자기 수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보상처럼 자신의 리듬을 따르며 살아도 됩니다. 느리게 걷고, 오래 앉아있고, 종일 한 권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도 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은 결코 고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 속의 풍요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덜 움직이고 더 깊이 연결되며 덜 말하고 더 많이 듣고 덜 바쁘고 더 많이 느끼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초대를 거절하더라도 그것은 단절이 아닌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에도 그 마음은 훨씬 더 따뜻하고 깊어집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나누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단단한 삶의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소란이 아니라 고요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한 저녁, 부드러운 담요, 창밖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익숙한 책장 위의 먼지마저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수고했어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이제는 세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 수용의 고요한 힘이야말로 진짜 삶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 됩니다.